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김주영입니다. 지부군추위는 지난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관련 법률이 통과된 이후 필수협정 노동자와 비필수 근무 설계, 기술직 전체 노동시간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난 4일에는 본회의를 통해 근무 형태와 근태 기준, 근태 입력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일반 연구직의 근무 설계를 완료했으며 이 노동시간 20분 단축에 따른 최종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군추위는 그간 현장을 순회하며 단위별 직접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기술직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연구직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법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조합원들이 노동과 삶의 균형을 찾아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시행 후 보완으로 안정된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노동자 방송에 이어 4부작 특별기획방송 4차 산업 2부가 방송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난 15일 본관 앞에서 출퇴근 산재자 부가보상 관련 항의 피켓팅이 있었습니다. 이번 피켓 시위에는 각 위원회 노동안전부국장들이 결집해 출퇴근 산재자도 생계보조금과 부가보상, 성과급을 동일 지급하고 임금 지급 차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부 및 지역위원회 노안 담당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을 바로잡고 단협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출퇴근 제의자에게 2번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 제의와 동의 종료될 수 있도록 투쟁으로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당연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조합에서는 평등을 외치고 평등 사회를 하지만 회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이게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지부를 유지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추운 날씨에 본관 앞에서 이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노동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국장으로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자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머리를 모아서 함께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자집을 위시해서 각 위원회와 부국장들이 총단결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뜯어고치고 함께 가겠습니다. 투쟁! 지금 자동차 산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보다 더 빨리 다가온, 더 시급한 문제가 있죠. 지구 환경 문제로 인한 친환경차, 전기차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2015년 11월 파리에서 전 세계 195개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UN 기후변화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 해에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2030년 이후 내연차는 유럽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도 친환경차 비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025년 이후에는 전체 판매량의 16%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캘리포니아에서 차 100대를 판다면 16대 이상을 반드시 전기차나 수소차로 팔아야 합니다. 중국은 미래 자동차 시장 패권 확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1위 전기자동차 생산국가인 중국은 203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한술 더 떠 2020년까지 전기차 7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화물차는 더 급격하게 전기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7년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110만 대가 팔렸습니다. 2025년이 되면 1,800만 대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도 2030년까지 내연차 99%를 전기차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친환경버스 보조금 지원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30대를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버스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18년) 현대 기아차와 폭스바겐 그룹을 대표해 아우디가 수소 전기차 연료전지 기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소 전지차 보급 확대를 모색 중인 현대차 그룹과 수소 전지차 모델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아우디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전기차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는 수소 전지차의 보급 속도는 전기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 1공장과 3공장에서 전기차가 홀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공장에 신차가 투입되면 물량이 많아서 반겼는데 전기차는 공수가 줄어서 일자리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8종류의 엔진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중 작업자들이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저 라인을 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이 있죠. 얼핏 보면 엔진처럼 생겼지만 전기차의 모터입니다. 엔진 쪽은 미션하고 엔진하고 손을 아예 안 대고 반만 인원이 쓰고 반은 인원을 안 쓴다. 제 반이 3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6명에서 17명은 일하고 나머지 반 사람들은 작업 안 하죠. 지금. 엔진 공장은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많아 공장에서 작업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조립 라인보다 일감이 많아서 남들의 부러움을 샀던 공장이었는데 이제는 조합원들이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변속기 공장 조합원들은 전기차 생산으로 변속기가 감속기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울산 공장에 설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나 휀다에는 대체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차체 대부분이 경합금이나 탄소 강화 섬유 같은 대체 소재로 만들어진다면 이미 대부분이 기계화되어 있는 프레스, 차체, 도장 공정에서도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모듈화 외주화가 전기차 생산을 계기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가 많이 팔릴수록 판매가 마켓시가 늘어날수록 이익은 현대차보다는 이제 모비스가 많이 갖고 가는. 현대차에 모듈을 공급하는 모비스는 생산직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원화청의 임금 격차가 큰 지금의 상황이 우리 일자리를 지키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밀고 있는 차세대 친환경차 넥소는 지금 하루 6대 생산됩니다.
오공장 대의원회의 관할인데 오공장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공장이 있습니다. 조립라인에서는 모두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습니다. 직영 자리인데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특근이라든가 잔업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직영들이 지원을 좀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막상 생산 물량이 늘어났을 때 과연 직영이 일자리를 온전히 가져올 수 있을까요? 두고 볼 일입니다. 현대기아차는 2025년까지 47종의 친환경차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무작정 생산을 확대할 수만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정부가 발주하는 전체 전기버스 물량 400대 중 200대를 수주했습니다. 버스 2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의 30%를 넘는 양입니다. 이렇게 되자 노동자 간의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 좋은 일이죠. 안정적인 생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 때문에. 그러나 한 지붕 아래에서 일감이 없어지는 조합원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이 없죠. 배터리로 해가지고 아세이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나마 엔진 서브장의 경우는 친환경 버스 물량이 많아지면 외주화되어 있는 전기버스 모터를 인소싱해와서 일자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엔진 공장 조합원의 일자리는 아직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서비스 센터. 아직 친환경차 정비 작업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수소차 정비는 아직 내연차보다 많이 어렵고 전기차 정비는 내연차보다 간단한 편이라고 합니다. 부품 수 자체도 적고 모듈화되는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사측은 전기차 정비가 내연차보다 간단하다는 이유로 인력 충원에 소극적이어서 정비위원회는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줄지어 있고 전기차 택시, 전기차 렌터카, 어디서든 전기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도 전기차가 즐비합니다. 전기차 물량이 많으니까 제주도는 인력 부족 문제가 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정비 현장 저희 부서에는 제가 막내고요. 물량은 많이 있고 사람이 없다 보니 쪼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판매 쪽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 직영보다 대리점이 차를 더 많이 팔고 있는 상황에서 홈쇼핑이나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고 렌트카, 리스, 카쉐어링으로 자동차 공유 시장이 점점 확대되면서 판매위원회 노동자들이 팔 수 있는 몫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소유의 개념이 아닌 공유와 사용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렌트나 리스 쪽으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만큼 판매 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5년 후면 전체 조합원 3분의 1이 퇴직할 예정입니다. 사측은 지점 통폐합을 추진 중입니다. 지부는 지난 16일 근로복지회관에서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사수를 무료 상영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수는 계속된 사측의 탄압과 자본과 언론의 왜곡 보도, 창조 컨설팅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8년째 투쟁하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에서 이 의미와 작품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열린 제44회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새로운 시선상을 수상했는데요.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사수에 이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